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챙겨 드신 보조제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정성껏 사다 주니까, 이웃이 권하니까 믿고 먹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다, 신장이 망가졌다, 심지어 큰 병의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충격적인 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평생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병을 얻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82의 연세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부전과 급성 신부전이라는 무서운 진단이었고,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 봉투를 가져왔고, 그 속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건강보조식품 병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좋다고 사다 준 것, 방송에서 유명하다고 소개된 것, 이웃이 추천해 준 것까지 종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약병들을 침대 옆에 늘어놓고 바라보니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건강을 지키고 싶어 애쓰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도구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성분들이 몸속에서 얽히고 설켜 간을 공격하고 신장을 무너뜨린 것이며, 심지어 혈액을 맑게 한다는 성분 때문에 뇌출혈 위험까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장된 광고에 기대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보조제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는 절박한 두려움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0해 이상을 노인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연구하고 상담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긴 시간 동안의 경험과 연구가 저에게 내려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건강은 번쩍이는 약병 속에도, 화려한 광고 문구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보조제들은 몸을 지켜주기는커녕 치명적인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확인한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광고만 믿고 드셨다가는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절대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거짓된 상식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을 빌미로 한 상업적 유혹에 희생되지 않도록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진짜 건강의 길로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가까운 가족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고모님은 올해 65이 되셨는데 평소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드시지 않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기셨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어섰고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원인을 짐작할 수 없었던 저와 고모님은 최근 몇 달간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식탁 옆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은 마치 약국을 옮겨놓은 듯 온갖 종류의 건강 보조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사다 준 종합 비타민, 홈쇼핑에서 관절에 좋다고 대량 구매한 영양제, 눈에 좋다는 루테인, 기억력에 좋다는 오메가3까지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고모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알약들을 한 움큼씩 물과 함께 삼키며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라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모님께 필요했던 것은 약통 속 화학 성분이 아니라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시간, 그리고 제철 식재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모님과 함께 약통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하셨지만 딱 한 달만 제 말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식단 일기를 함께 쓰며 무엇을 드시는지 점검했고 작은 변화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고모님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늘 더부룩하다던 속이 편안해졌으며 밤에도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얼굴빛은 환해졌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자신감으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불필요한 보조제 구매를 중단하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가던 생활비 부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건강은 약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제게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량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을 따로 챙겨 드십니다. 광고에서는 이 성분들이 마치 불로초인 양 소개되며 건강의 비밀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여러 영양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특정 성분만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에서 단 한 가지 악기만 크게 울리는 것과 같아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오히려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핀란드에서 수만 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 이른바 ATBC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무려 18%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텔레비전 광고를 맹신하여 매일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다 원인 모를 피로와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원인은 바로 그 보충제였습니다.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자 간 수치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알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오르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 공급원입니다. 당근의 주황색, 시금치의 초록색, 블루베리의 보라색 같은 천연 색소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음식 속에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섭취할 때 가장 잘 흡수하고 활용합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위험을 감수하며 알약을 삼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야말로 몸을 지켜주는 진정한 해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까 두려워 칼슘 보충제를 찾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칼슘제를 먹어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흔하지요. 하지만 칼슘 역시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충제까지 들이켜면 몸속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 이상의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마치 시멘트를 바른 듯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부드럽고 탄력 있어야 할 혈관이 굳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큰 부담이 쌓여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5%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살 이순자 어르신도 의사 처방량보다 더 많은 칼슘제를 임의로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증세였고 의료진이 급히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 속에 있습니다. 멸치나 뱅어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유제품 같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에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함께 해주면 뼈를 단단하게 자극하여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골감소증이 심해 꼭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최소량을 정해진 기간만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치매가 두려워 은행잎 추출물, 즉 진코 보충제를 찾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대규모 연구들은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진코 보충제를 복용한 집단과 복용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치매 발생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효과는 불분명한데 부작용은 확실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맞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70살 남성 한 분은 기억력에 좋다는 말만 듣고 오랫동안 진코 보충제를 드셨다가 집에서 가볍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진코 보충제를 함께 먹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출혈 위험을 극도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으로 걷고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대화하며 신선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런 일상의 교류들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이 뇌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걱정해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이나 우유에 타서 하루 두세 번 마시면 근육이 튼튼해질 것이라 믿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즉 질소 노폐물은 반드시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섭취하면 신장은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처럼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제 기능을 잃고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4세 남성 어르신은 근육을 지키겠다며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파우더 2스푼씩을 꼬박꼬박 드셨다가 불과 석 달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조울이라 믿었던 습관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평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달걀, 생선, 두부,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안전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백질 파우더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몸을 위해 선택한 작은 습관이 되려 신장을 병들게 하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음식 속 단백질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하루 한 팩이면 영양을 완벽히 보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알록달록한 포장 속에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는 마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 성분이 한데 섞여 있어 중복 섭취가 일어나거나 간에 독성을 줄 수 있고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충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여러 제품에 조금씩 들어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수준까지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K 같은 성분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5살 여성 한 분은 하루 12알짜리 패키지를 복용하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패키지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간에 부담을 주는 여러 식물 추출물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은 무작정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성분만 최소량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합 영양제 패키지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 섭취와 부작용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값비싼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첫째, 식탁에 무지개를 띄우는 것입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올려두면 자연스러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근의 주황색, 토마토의 붉은색, 가지의 보라색, 브로콜리의 초록색 속에는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날 것이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뼈는 적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 더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비싼 칼슘제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셋째, 아침 햇볕을 보약 삼아 챙기시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밖으로 나가 팔과 다리에 햇볕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온화한 햇살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쬐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뇌 건강을 위해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해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과정은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들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립된 생활은 뇌를 빠르게 쇠퇴하게 만들지만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친구와의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자극을 받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순환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 꾸준히 마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떤 고가의 보조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주며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좋다고 믿어왔던 수많은 건강 상식의 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화를 막아준다며 고용량으로 섭취하던 항산화제,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남용되던 칼슘제, 기억력을 지켜준다며 떠들썩하게 홍보되던 은행잎 추출물, 근육을 키운다며 손쉽게 찾던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까지,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환상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알약을 삼키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통장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비용만 늘어나고 병원에서는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더 좋은 영양제를 찾아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고 결국 건강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하는 함정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관리의 길입니다. 올바른 관리란 약통을 채우는 대신 식탁을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이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소파에만 머무는 대신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햇볕을 온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기보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렇게 작은 선택들을 이어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며 밤에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가운데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이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값비싼 약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 속에 숨어 있으며 바로 그 습관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